안녕하세요. 뒷담화입니다. 이번 영상 주인공은 영자입니다. 처음에 광수에게 먼저 플러팅하다가 광수가 무대뽀 돌격대장 스타일로 진격하니 어머 뜨거라 싶어서 브레이크 밟는 영자에 대해 여지를 줬다는 비난과 그럴 수 있다는 인정까지 말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런 영자를 위한 변명을 해볼게요. 영자의 입장에서요. 물론 제 뇌피셜입니다. 교육공무원 10년 차 안정된 삶이긴 했지만 멋진 이성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싶었죠. 휴가를 내는 게 쉽지 않았지만 큰 용기를 내서 솔로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동안이란 소리를 많이 듣지만 88년생, 만 35세 적지 않은 나이라서 좀 귀여운 컨셉으로 출연하기로 했어요. 남출은 각각의 특성에 맞게 이름을 주는데 광수는 지금까지 외모는 출중하지 않아도 전문직인 경우가 많아서 혹시 18기에서도 하고 좀 기대를 했네요. 운명인지 우연인지 18기 광수가 첫날 꽃을 접어주며 호감을 보였고 대화를 해보니 통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래 기다려왔는데 정말 운명인가 싶었죠. 광수는 매일 아침 저를 위해 꽃이나 간식, 손편지를 갖다 주었고 여출 사이에서 으쓱대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었지만 광수를 위해 댁에 살을 파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자기소개 때 광수의 직업을 알고 보니 제가 원하던 전문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인재고 이대호 선수 닮은 친근한 외모와 유머러스함, 서글서글한 성격이 나쁘지 않았네요. 마침 제가 입은 옷과 광수의 옷 색깔이 비슷해서 커플 같다는 소리까지 들으니 우리 정말 운명인가 그런 느낌이 들었죠. MBTI도 그렇고 원하는 조건도 그렇고 저와 공통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려고 그동안 기다렸나? 천생연분 뭐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혀가 짧아지고 텐션이 올라갔죠. 그때 심정으론 결혼도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하루 이틀 보고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게 성급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솔로나라는 밥 먹고 다른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성에게만 촉을 곤두세우게 되죠. 아주 특이한 나라예요. 다른 남출에게 관심도 없으니 밤에 공연거실에 안 가고 두 다리 뻗고 그냥 푹 자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죠. 왜냐고요? 미인은 잠꾸러기니까요. 저는 푹 자고 뽀송한 피부로 만나고 싶었어요. 사실 광수와의 데이트가 무척 엄청 재밌었던 건 아니에요. 광수는 저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좋아한다는 감정을 표현해주긴 했지만 왠지 겉도는 느낌? 대화가 진전되지 않는 느낌이 있었죠. 광수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묻지를 않아요. 그냥 제가 좋다고만 하니까 공주 대접을 받는 것 같아 좋긴 했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죠. 그런데 자기소개 후 호감이 조금씩 올라가던 영호와 랜덤 데이트를 하게 됐네요. 정숙과 거의 고정이 되어가는 분위기라 제가 들어갈 틈은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과한 애교로 플러팅을 해보았는데 영호는 꿈쩍도 안 하네요. 정숙, 현숙, 이순위까지만 고민해 보겠대요. 그래서 그냥 거기까지라고 포기했는데 영호가 유머도 있고 센스도 있어서 그 후로 자꾸 광수와 비교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선 광수 이외에 다른 남출을 찾아가 볼까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랜덤 데이트를 한 영호 이외에 다른 남출 어느 누구도 제게 말을 걸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특이하게 18기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상대가 결정되면서 다른 사람이 끼어들기 좀 불편해지는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광수와 너무 일찍 노선을 정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광수가 남출 숙소에서 확정된 것처럼 얘기했을 수도 있죠. 잠 좀 자보겠다고 밤에 공연거실 찾지 않은 제 불성실함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심야 데이트 때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광수의 방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광수의 진면목을 알게 됐죠. 저를 이뻐해주고 아껴주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데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한참을 이야기해도 뭔가 남의 다리 긁는 느낌? 계속 핀트가 안 맞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영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랑에 빠진 광수를 좋아하는 느낌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제가 결혼 운운하고 운명이라고 설렜던 거, 제작진이 우리를 위해 만들었나 설레발 쳤던 거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광수는 한술 더 떠 영덕에서 확신이 생겼다며 지금 시작해보자고 서울에서 만나고 싶다고 해요. 그런데 전 아직 아니거든요. 너무 급발진하는 광수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현실을 피하고 싶어서 그냥 소파에 누워서 눈을 감았어요. 더 이상 응대할 에너지가 없었거든요. 제가 기분 상하지 않게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어요. 여자 숙소에 오지 말고 우연히 만나면 좋겠다고. 그런데 광수는 본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것 같아서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에요. 여출 숙소에 들어오는 광수에게
화장하는 중인데 방송에 나갈 것 같다고 말하자 광수는 제가 광수에게 민낯 공개를 싫어하는 걸로 이해하고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선물을 갖다 주네요. 선한 의도로 온 건 알겠는데 이런 소소한 일들이 자꾸 반복되니 일일이 말할 수도 없고 답답함이 몰려옵니다. 다음날 광수에게 안지 3일밖에 안 됐다고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광수가 훅 다가와서 좀 무섭다, 부담스럽다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광수는 인터뷰에서 중꺽 말하며 끝까지 유지할 생각이래요. 낚시를 할 때도 밀고 당기는 기술이 필요하다는데 하물며 인간관계에 있어서 더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광수는 무조건 힘줘서 당기기만 하니 저는 숨막혀 죽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인 보냈으면 저를 좀 가만히 놔두고 서로 돌아볼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전 정말 조용히 혼자서 짜장면을 먹고 싶었어요. 솔로나라에서 내 생활을 돌아보고 남은 기간 계획도 세워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T잖아요. 그런데 광수는 정말 눈치가 없네요. 환영하는 사람도 없는데 제 옆에 척 와서 서는 겁니다. 방송만 아니면 사람 말을 왜 이리 못 알아듣냐고 쏘아붙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더욱 답답하고 안타까웠죠. 여자의 얼굴이 굳어 있으면 내가 지나쳤나 자기 반성도 하고 속도를 맞추려는 노력도 해야 하는데 자기 감정에만 빠져서 눈치 없이 급발진하는 광수가 이젠 무서울 정도예요. 제 마음이 식어서 그런 걸까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광수와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농담으로 던지면 진지하게 다큐로 받고 화제를 전환하려고 하면 그걸 또 정색하며 받아들이네요.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광수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을 때 제 핸드폰으로 찍어달라고 했어요. 몇 수 앞을 앞서가는 광수에게 제 사진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바운더리가 정확한 사람이라서 아직 제 바운더리에 확실히 정착하지 않은 광수의 핸드폰에 제 사진을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광수 입장에선 서운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전 확실하게 선을 긋고 싶었어요. 그치만 이제까지 제가 광수가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도 있고 남에게 모질게 하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부드럽게 이 정도면 알아듣겠지 하는 선까지 강력하게 제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광수와 있는 게 편하지 않다고 너무 많은 자작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작은 불씨가 꺼져가는 느낌이라 저는 광수가 너무 무겁다고요. 미안해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네요. 급히 화장지 챙겨오는 광수를 보니 안 됐고 미안하기도 해요. 광수도 한 집안의 귀한 아들일 텐데 제가 이렇게 무시할 사람이 아닐 텐데 말이죠. 제가 그랬어요. 광수가 좋은 건 맞아. 호감 있는 건 확실해. 그런데 장작이 너무 많다고요. 이걸 보고 겉봐. 네가 자꾸 여지를 주잖아. 라고 저를 공격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 잘 모르겠어요. 여지를 주려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느낀 대로 말한 거예요. 광수가 슈퍼데이트권 따면 뭐 하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최선을 다해서 안 딸 거라고 했어요. 그게 지금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광수는 열심히 따보려고 한답니다. 순애보가 아니라 집착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뭐 광수의 의지니 저도 어쩔 수 없죠. 식탁에서 광수가 아무렇지 않은 듯 저에게 말을 거네요. 근데 만사가 귀찮아져서 대꾸를 안 했어요. 몇 번이나 말을 걸었지만 못 들은 척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광수가 파전 만드는 곳에 갔다가 손을 대어버렸죠. 저는 또 저도 모르게 차가운 맥주병을 들고 광수를 찾아갑니다. 이런 소소한 행동이 광수에게 확신을 심어줄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지 못한 제 자신이 미워지네요. 그래요. 누가 저를 끌고 온 게 아니라 솔로나라에 온 것부터 광수를 선택한 거 모두 저의 선택이니 제가 책임져야 하겠죠. 남들은 그러죠. 네가 먼저 여지를 줬잖아. 콧소리 내며 애교 떨고 운명 결혼 이야기 꺼내고 가만히 있는 광수 옆구리 쿡쿡 찌르며 빌미를 제공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난 아니야. 광수의 착각이야. 이러면서 광수를 혼란스럽게 하냐고요. 영자의 플러팅이 이런 나비 효과를 일으켰으니 다신 함부로 애교 떨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다음 데이트는 여출이 남출을 선택하는 거던데 고민이에요. 그러고도 광수를, 현숙과 정숙 사이에서 방황하는 영호를, 아니면 아무도 선택하지 않고 숙소에서 고독정식을 즐겨볼까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좋은 남출을 만나고 싶었는데 제 뜻대로 되진 않았지만 짧은 기간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느꼈네요. 그동안 영자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상은 영자를 떠올리며 뒷담화가 작성한 내피셜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뒷담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